문무식의 푸른 골프장 잔디, 정말 보기 좋죠. 근데 이 아름다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골프장 농약, 숨겨진 위험과 건강, 발췌 내용을 가지고 이 골프장 농약 문제, 그리고 건강 영향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한 해에만 국내 골프장 555곳에서 농약을 208톤이나 사용했다고 나오네요. 208톤, 이거 상당한 양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그 골프장은 농약 범벅이다 이런 말이 맞는 걸까요? 혹시 다른 농업 분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내용도 자료에 좀 나와 있나요? 그냥 양만 들으면 좀 과장된 느낌도 있어서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랄까, 전체 농경지 사용량에 비하면 당연히 적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골프장에 하는 특정, 제한된 공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뿌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그냥 넘길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총량 자체보다는 어떤 종류의 농약이 쓰이고 있나,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남아서 영향을 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예전에 쓰던 맹독성 농약들은 이제 금지했지만 여전히 일부 골프장에서는 기준치 넘는 잔류 농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환경 오염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볼 게 아니라 성분이나 잔류량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료를 계속 보니까 이 농약 문제가 골프장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심지어 골프 치러 가는 이용객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농약 뿌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보호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일하다가 막 어지럽고 구토하고 그런 급성 중독 증상을 겪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문제고요. 사실 더 걱정되는 건 장기적인 노출 영향이죠. 최근 연구 중에 보면 골프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파킨슨병이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2배나요? 네, 이건 특정 농약 성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료에도 나오는 그 클로르피리포스나 24-D 같은 이런 유기인산계 농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해충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잡는 건데 사람 신경계에도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성분들입니다.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유럽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로 보는 성분이 국내 골프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고요. 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골프장 잔디나 흙에 남아있는 농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규제 방식이 주로 얼마나 남아있냐, 즉 잔류량 기준치를 지켰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마다 총 사용량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준치 아래로만 쓰면 사실 좀 많은 양을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건강 문제도 심각한데 그럼 이게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자료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사용된 농약이 비나 바람에 쓸려서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나 수생식물 같은 그 물속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농약 성분이 땅에 계속 쌓이면 토양 미생물 활동을 방해하고 흙 자체를 오염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위협하는군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안 같은 게 제시되어 있나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농약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거죠. 친환경 골프장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 제재나 천적 같은 걸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농약을 아예 안 쓰긴 어려우니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자는 겁니다. 안전관리요? 네. 예를 들면 농약 뿌릴 때 작업자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또 어떤 농약을 언제 뿌렸는지 이런 정보를 이용객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농약 뿌린 직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그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용객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조언이 있네요. 보니까 골프장 갈 때 가급적이면 농약 뿌린 직후 시간대는 좀 피하고, 그리고 잔디 위에서 공 칠 때 말고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눕거나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네요. 결국 골프라는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하되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이 골프장 농약 문제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푸른 잔디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이제 핵심을 아셨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골프장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다른 공간들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운동장 같은 다른 여가나 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과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건 개인의 주의나 시설 관리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좀 고민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